58분 40초 됐습니다. 이제 약속의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무슨 약속의 시간이냐? 김혜경 씨가요.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오후 5시, 잠시 뒤 5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5시에 민주당사에서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요. 지금 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 통합 브리핑룸 모습입니다. 바로 저 마이크 앞에서 이제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볼 게 참, 야, 이거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오늘 이걸 예상하고 저희가 모시는 분명 아니겠습니다만,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사실 요 며칠 민주당 내에서 있어 왔잖아요. 전격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전격적인 것은 일정을 오늘 지금 시간으로 한 것은 저희도 사실 랩에서 제가 잘 몰랐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전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MBN에 출연해서도 주변에서 많이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도 그러면 직접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피력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김혜경 저희 당에서 이제 C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김혜경 씨가 지금 기자회견을 직접 하겠다고 하니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 어떻게든 송구했다라는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저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보다 국민들 정서상 그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솔직하게 그 지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하고요.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고 난 이후에 그 정서, 좋지 않은 감정들을 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굳이 날짜를 따져본다면 사실 지난달 28일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로 이게 처음 불거지고 설 연휴 기간입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배 씨는 애초에 부인했다가 닷새 만에 논란이 일파만파 불거지니까 닷새 만인 지난 2일 날 김혜경 씨도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오늘 9일이에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물론 그동안 비공개 행보, 남편의 어떤 배우자 이재명 후보의 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수도 있지만 칩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지금 카메라 앞에 서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김혜경 씨 입장은 백성 변호사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가 마이크 앞에 이제 섭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곧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기자회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기자분들의 몇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합뉴스 김승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김승희입니다. 그 후보 배우자께서 방금 최민수가 정치와 굉장히 오랜 인연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사소한 일도 부탁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이인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제보자로 알려진 그 비서실 직원들과 평소 배우자께서 직접 소통을 하시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앞에. 강진구 기자님. 주세요. 예. JTBC 연지원. 강윤혁 기자님. 네.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그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네. 네, 아까 마이크 잡았다 뒤로 넘기셨던 우리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앞서 일주일 전 입장문에서는 그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보면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사례가 여러 건인데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랑, 또 공간이 아니라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제보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뭐 어떻게 식구들과 함께 드신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일각에서 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 이 A 씨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후보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예.
질문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가 뭐 백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예, 질문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이 됐던 과잉 의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들려드렸습니다. 일단 같이 들으셨겠지만 입장 미리 가져온 준비한 내용 입장문 포함해서 그리고 일문일답 질문을 4개를 받았습니다.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고 질문을 좀 우리 출연자분들께 드려볼게요. 일단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입장문에서 보면은 부족함, 일단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사를 구분 못했다,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얘기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 일단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전 좀 뭐 김혜경 씨가 사과한 거 이 사과 내용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솔직히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저번에 서면으로 나왔던 얘기하고 별반 나간 게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관련해서 단 하나의 어떤 내용도 지금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책임지겠다 이 얘기만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김혜경 씨의 저번 그 내용,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관련된 언급을 했던 것과 한 발자국도 더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상시 조력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집으로 배달 왔었던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현실적으로 서면이 아닌 직접 나와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을 드려보고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남영희 대변인님과 김재섭 비대위원님 답변을 순서대로 들어볼게요. 앞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읽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4개 받았어요. 그중에 일단은 배 씨의 소개로 제보자 A 씨를 한 번 본 사실이 있다. 그 이후로는 만난 적 없다는 이 사실관계를 밝혔고요. 배 씨랑은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지금까지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 설명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제 의혹 등을 포함해서 오늘 사과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했는데 사실관계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물었는데 한 2, 3초간 머뭇거리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겠죠. 머뭇거리다가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협조하겠다.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남영희 대변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답변을 안 했고 이렇게 원론적이랄까요? 애둘러 일단 답변을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참 저도 이제 정치 현장에 있는 한 명으로 좀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드네요. 다른 것보다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보 배우자가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 사회가
이 그 언론에서 다루는 그 범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그 진심을 다 또 이후에 전달을 할 수 있는가에 그 한계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전에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 들으시고 이 안에 전혀 기대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딱 걱정하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같이 몸담고 있는 당의 후보자, 배우자이니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결단을 내렸고 지금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를 했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또 전혀 다른 시선들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가혹한 것 같고요. 지금 후보 배우자께서 진심 어린 말씀을 했고 수사 상황이고 감사 상황인 것을 다 담아서 이후에 일 처리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무슨 말을 보태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친분으로 인해서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했던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 사건을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엄중한 대선 시국입니다. 그 배우자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이 사과의 현장을 볼 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등으로 인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그 개인 비리의 의혹들에 대한 사과를 받을 때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기자들이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도 없는 기자회견장을 떠났었거든요. 저는 결코 이 사안들이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속이 상하네. 이 자리가 힘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곁에서 지켜봐도 일단은 진정성을 왜 몰라주나 이제 그런 감정이 저도 역력히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은 남영희 대변인 조금 감정을 추스르시는 동안 김재섭 비대위원님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로 갈 텐데 어쨌든 질문은 계속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재섭 위원님,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물론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이 정도 말고 더 어떻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냐 참 가혹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김재섭 위원님. 사실 시청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의 답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사과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를 인정한다는 거고 어디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냐 여기에 초점 맞춰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후보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의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김혜경 씨 스스로 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사과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조건 상대방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으로 저 사과를 봤을 때 물론 김혜경 씨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건 맞겠지만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이 바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그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해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과라고 하는 것이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와 떠나서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리고 계속 이제 언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민주당은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18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선거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결코 언론의 지형 탓을 하면서 민주당이 자꾸 약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이 질문 갖다가 우리 남영희 대변인 추가 발언 들어볼게요.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과 우리 배 소장님 조금 발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갔다가 우리 남영희 대변인 다시 오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앞서 두 번째 질문도 그랬지만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이제 지난 2일 날 이제 김혜경 씨 입장문에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 상시의 기준이 뭐냐 이제 재차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A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의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적 업무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지 사적인 영역까지 의전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서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이거 같습니다. A 씨가 지금 공익신고자로서 이제 보호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김혜경 씨가 명확하게 피해자로 지칭을 해줬다라는 면에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적인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예를 들면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을 때 그 범위 여하에 따라서는 또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어서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나와서 두리뭉실하게 이제 사죄 의사표시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다툼은 수사기관 가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네.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김혜경 씨 기자회견을 보니까 자꾸 김건희 씨 기자회견하고 오버랩되면서 차별점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들이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를 쓴 장면 자체가 좀 달라 보였고 두 번째 수화로 통역하는 것도 좀 달라 보였고요. 그 감정적인 호소가 너무 많았다는 게 김건희 씨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런 점을 빼려고 좀 무미건조하게 이제 질의응답에 응했다 이런 점도 좀 차별성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보 일부라도 좀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결국은 이제 횡령죄 또는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그러니까 소환 통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던가 조사를 기피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배 소장님 네. 정제된 이 발언들이 많았어요. 이 사과 내용을 보면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도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아마 딱 들으면 어떤 감이 오셨겠죠. 법률적 조력을 받았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법률적 조력을 받고 나온 듯한 발언이 정제된 발언으로 일단 사과 기자회견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를 맹추격하다가 멈췄느냐 주춤하냐 배우자인 김혜경 씨 논란에도 이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당하겠어요. 자, 그런데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나와서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고 수사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변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자 일문일답을 김건희 씨와 비교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혹이나 또는 논란을 해명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신충정, 신속, 충분, 정확. 근데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해야죠. 부담되니까. 남편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부담되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무겁죠. 그리고 배 씨와 피해자 7급인지 8급인지 정확하게 지금 뭐 가려져야 되겠지만 피해자인 A 씨에 대해서도 상황도 100% 다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잘 모르는 내용을 본인이 섣불리 답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황하고 황당스러운 상황에서 나와서 충분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할 때는 우리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김재섭 위원이 볼 때는 못마땅하고 저건 진정성이 김건희 씨가 또 기자회견 할 때도 못마땅하게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유권자들은 그냥 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가운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해야 되지? 그 평가가 11일 토론회에도 투영되고 반영돼서 평가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진정성 문제 아까 뭐 여러 차례 언급 나왔습니다. 남영희 대변인께 조금 진정되신 것 같으니까 여쭤볼게요.
결론은 중요한 건 그건 결론보다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재차 여쭤봅니다만 오늘 기자회견 앞서도 이 뉴스파이터 하기 전부터 이제 한 30분 전인가요? 뉴스파이터 30분 전에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주일 만에 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2일보다는 진일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단독 보도 형식으로 뭐 여러 가지 제보자 A 씨의 그동안 뭐 녹음이나 증거 사진, 자료 갖고 있던 사진들로 인한 단독 보도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우선 너무 이제 사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경 씨께서 이렇게 뭐 진정 어린 사과를 했는데 제가 더 이제 감정이 섞인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저보다 앞서서 배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적인 문제 부분이나 시청자분들께 이 지금 사과문 속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인카드 이용 관련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제 여기 이 공무원이었던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 A 씨 간의 이 업무상의 문제들이 관련돼 있는데 그것에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 중에 김혜경 씨가 직접 뭐 지시를 했거나 어떤 법인카드 이용과 관계된 부분이 드러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보자 A 씨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 2일 날 했던 사과문과는 달리 정확하게 이제 실체를 알게 됐으니 대충은 A 씨와 배모 씨와의 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김혜경 씨도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보자 A 씨에 대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2차 가해 등 뭐 여러 가지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상 피해자는 A 씨 전직 그 공무원이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 지난 사과와 달리 진일보한 부분이고 더 이상 여기에서 수사와 감사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일단 관리 책임 그리고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 저는 이 점이 지금 김혜경 씨가 할 수 있는 사과의 최대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일단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A 씨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라 일각에서 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 이 A 씨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앞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A씨에 대해서 제보자 A씨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배 씨도 배모 사무관도 지금은 이제 경기도청 그만뒀습니다만 입장문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앞으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김혜경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보자 A씨가 무엇을, 쉽게 말하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할 내용이 그게 언론들의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오늘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보자가 또 추가로 뭔가 제보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모 씨나 혹은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앞으로 나올 내용 잘 모르는 것들 때문에 지금 섣불리 뭔가를 얘기했다가 나중에 2차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으니까 조심한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악역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뭐 이게 섣불리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사과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대변인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과의 첫 번째는 사실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과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김혜경 씨가 나와서 사과하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미래에 뭔가 또 나올 것 때문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과는 안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최소한 지금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일문인답을 하겠다고 했었으면 기자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원론적으로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그 얘기하셨던 지금 제보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본인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단 배모 사무관과 이 제보자의 관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입장이 그렇게 크게 뭔가 진일보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김혜경 씨의 사과에 굉장히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김혜경 씨 본인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말을 수차례 언급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법인카드 이런 부분은 감사 쪽으로 간다 쳐요. 근데 수사는 뭐냐면 여러분은 기억나시죠?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오늘 이건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오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만큼 뭔가 분명히 좀 입장을 밝혔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바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 이미 배 씨 직접 자기가 복용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입장문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후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김혜경 씨가 한 달 뒤에 6개월짜리 처방전이 있었던 것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비슷한 또래 여성으로서 호르몬제라는 것이 사실 뭐 가임 기간 뭐 또 졸경 기간 뭐 이럴 때 복용할 수 있는 호르몬제가 비슷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저는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유사한 호르몬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복용했느냐는 사실 당사자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문을 배 씨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실을 분명히 배 씨 직접 그 당사자가 복용했다고 하는 사람이 밝혔습니다. 네. 뭔가 선입견이나 미리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서 기자회견 이 준비한 내용을 밝힌 이후에 읽은 이후에 일문일답을 받았고 네 가지 질문 받았고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 마지막 질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김재섭 위원님께 질문 가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 사과하신다고 하니까 후보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내용 짤막한 답변이지만 김재섭 의원이 많은 걸 담고 있을 것 같다는 게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오늘로 28일, 한 달도 못 남았단 말이에요. 각종 여론조사 보면 오차범인의 초박빙 초접전이에요. 당장 남편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로 누가 미칠까? 그게 제일 걱정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사과를 제가 뭐 좋게 평가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많이 말씀들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지는 내가 잘못 발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과에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따지게 되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 그때부터 변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이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김혜경 씨가 뭐라도 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김혜경 씨가 나왔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것이 혹시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더 낮추는 데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고려되고 법적인 판단까지 고려하고 이랬다고 이 조건들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부터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남영희 대변인님. 네네. 참 제가 다른 분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과를 두고 어떻게 비평하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배우자 리스크를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김건희 씨의 그 사과 기자회견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돋보이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허위 경력 사실에 대한 부분을 표현했던 부분과 사과 정도만 있었지 이후에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 2008년이었나요? 윤석열 검사가 직접 수사했던 신정화 씨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잣대로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뭐 공소시효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수원여대 또는 뭐 안양대 국민대 이런 곳에 자신의 부풀려진 이력으로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과문을 낭독했던 또 후보자 배우자가 있었던 그 자당에 관계되신 분이 오늘 그 김혜경 씨의 이런 이후에 책임지겠다.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을 놓고 비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앞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보니까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장면이 겹쳐진다. 오버랩된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김건희 씨도 사과 때 어떤 모습 보였고 어떤 발언했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손정혜 변호사님, 저 때는 일문일답 없이 미리 준비한 A4 용지 몇 장짜리 분량만 읽고 퇴장을 했었습니다. 양쪽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까지 인정했는지는 없었던 기자회견이고요. 국민의 입장으로선 사실 불행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역대 대선 후보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양쪽의 배우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 자리에 나왔던 것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를 반면 삼았던 걸로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라든가 조사 과정에 이제 참여했다라는 보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해서 김혜경 씨가 수사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좀 차별성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영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선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말, 국민들한테 사과한다, 수사를 받겠다 하는 말들의 진정성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혜경 씨도 남편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했잖아요, 짤막하게. 김건희 씨도 사실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감정, 이런 입장, 그걸 밝혔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이제 뭐 네티즌들의 여러 반응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해소됐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뭐 이게 사과냐, 뭐 남편에 대한 사부곡을 하러 나온 거냐, 뭐 그런 것도 많았어요. 사실 김건희 씨 당시에 저 사과했을 때 지금 뭐 여러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죠. 조금 전에 뭐 남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거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냐는 말씀도 하셨고, 너무 감성에 접근했던 사과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 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돋보이려고 부풀렸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김혜경 씨 사과를 자꾸 이렇게 비판을만 하려는 것보다 오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정확하게 대략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언뜻 어려웠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게 두 사과를 좀 뭐 비교를 굳이 한다면 둘 다 부족한 사과였는데, 김혜경 씨 부분은 사실 오늘 기자와 1분 1답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할 거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기자와 1분 1답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보여주기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짜 이 방송 전에 1문 1답 기자회견도 있네요라고 이제 방송 전에 그런 얘기 좀 사담에서 나눴어요. 그런데 남영희 대변인 이제 막상 뚜껑이 열고 나니까 질문이 4개 정도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까지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얘기 저희들이 나눠서 사담에서 1문 1답까지 받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받기로 했네요라고 그런 얘기 나눴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저도 여기서 그 두 후보 배우자의 이 사과 기자회견을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좀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까 기자회견의 외형도 좀 달랐지만 이것을 비교하자면 저는 우리 백 변호사님이시죠.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진정성,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을 보면 사실은 사과 속에 더 위험했던 것이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잊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방송을 해주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이후에 김건희 씨와 그 이 씨 기자라고 하신 분과의 7시간의 녹취를 들어보면 그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양재택 검사와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직접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검사와 함께 여행을 갔다 오신 거죠. 근데 지금 이후에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무섭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땐 거짓 사과였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앞서 서울의 소리집과 나눴던 이 타 방송에서 이 보도가 됐던 그 녹취 내용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 내용 읽어볼까요? 사실 뭐 남영희 대변인과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더 진정성 있게 어떻게 사과하느냐 하겠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김혜경 씨가 얼마 전에 MBN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네. 대통령이라는 그런 큰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는 부인과 가족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방송이 된 날짜는 앞서 이제 자막 보셨죠? 지난달 30일에 방송은 됐는데 저 방송이 이제 녹화로 먼저 인터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 때는 김재섭 의원님 굳이 시점을 따져보면 지금의 둘러싼 의혹, 과잉 의전 논란이 보도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시점에 따라서 근데 뭐 적용 범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김혜경 씨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당연히 그 말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대변인님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비판한 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당시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그 논평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인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최고위원은 빵점짜리 사과니 또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안 된 사과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의원은 뭐 악어의 콧물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폄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의혹도 해소하지 않은 사과라고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다시 김혜경 씨 입장에서 저희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건희 씨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것은 사실 김혜경 씨가 가지는 저 의혹의 무게감을 전혀 희석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태도야말로 저는 사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우리 남영희 대변인께서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에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시점 그리고 일정이 오늘 5시에 사과 기자회견 할 것은 상당히 전격적으로 잡혔습니다. 일정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요. 조금 감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 원톱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오늘 발언에서 뭔가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직접 개입된 문제면 아마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요 사안은 김건희 씨 문제처럼 본인들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어서 이 정도의 해명과 사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캠프 입장이고요.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후보 부인께서 직접 사과한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관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것은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님의 그 입장 표명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자, 일주일 만에 입장 낸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어요.
혹시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이 선거운동, 대선운동 행보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민주당이 좀 더 반성을 하고 겸허한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김혜경 씨의 사과도 이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어찌됐든 김혜경 씨는 김건희 씨와 또 다르게 정상적인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그 선거 운동과 뭐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매서운 회초리도 달게 받고 또 여러 격려도 달게 받고 저는 현장에 나가서 이전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초 드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앞으로의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 오늘 사과회견이 여론조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는 분명했던 사실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과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친지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면 이번 사과의 평가가 국민들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론조사 나오면 우리 배 소장님 모셔서 저희가 여론조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